혹시 오늘도 새벽 2시, 3시 눈이 번쩍 떠지셨나요? 아무 이유 없이 잠이 깨는 줄 알았는데 결국 화장실로 향하게 되는 그 상황.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정말 이대로 두고 봐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반복적으로 깨는 일, 그저 불편함을 넘어서 낙상사고, 면역 저하, 기억력 감퇴, 심지어 삶의 질 전체를 뒤흔드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해결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복잡한 약도, 수술도 아닙니다. 저녁 6시 이후 단 3가지 생활 습관만 바꾸면 오늘 밤부터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이후에 나올 생활 습관 팁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이 효과 본 방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증상, 의학적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야간뇨라고 합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깼다면 그건 야간뇨입니다. 이게 얼마나 흔하냐면요. 40대의 40%, 60대의 60%, 90대의 경우 무려 90%가 밤에 한 번 이상 깬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원래 다 그런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깨짐이 반복되면 뇌는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은 피로뿐만이 아닙니다. 단기 기억력 저하, 우울감, 낮 동안의 무기력, 심한 경우엔 낙상 사고로 이어집니다. 낙상, 즉 밤에 비몽사몽간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척추가 다치는 경우 실제로 요양병원 입소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밤에 한두 번 깨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첫 번째 원인, 항이뇨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수도꼭지를 잠깁니다. 즉, 소변 생성을 줄이죠.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깨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닙니다. 몸 안의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두 번째는 방광의 저장 능력 저하입니다. 방광은 마치 풍선처럼 유연하게 늘어나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줄어들고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는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이 도너처럼 요도를 감싸고 있어 전립선이 커질수록 가운데 구멍이 좁아져 소변이 잔류로 남게 되고 방광은 더 자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성은 또 다릅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져 소변을 참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많은 여성분들이 겪는 과민성 방광, 즉 실제로 꽉 차지 않았는데도 마려운 느낌을 보내는 증상까지 겹치게 되죠. 이쯤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이 증상은 놀랍게도 개선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제가 많은 환자들과 함께 적용해 본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다음 B파트에서 이 야간뇨를 없애기 위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습관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실천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권해왔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 통잠을 다시 찾게 된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름 아닌 밤중에 눈을 떴을 때 무조건 화장실 가는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눈이 떠졌는데 소변이 마려운 것 같아서 가야지요. 하지만 잠결에 느끼는 그 소변 신호,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한가요? 아니면 단지 몸이 깨서 습관처럼 움직인 건가요? 야간뇨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면서
몸이 자다 깨면 화장실 간다는 패턴을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소변이 안 마려워도 밤만 되면 소변이 만들어지고 또 몸이 깨는 구조로 굳어지게 됩니다. 밤중에 소변 신호가 오더라도 참을 수 있다면 다시 눈을 감고 그대로 누워 계셔 보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은 서서히 적응합니다. 뇌가 다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참아도 되는 신호라는 걸요. 이 방법으로 실제로 개선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여성 박 모 씨는 처음 상담 오셨을 때 하룻밤에 4번이나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잠결에 습관적으로 움직였고 실제로는 소변량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후 진짜로 참을 수 없는 느낌이 아니라면 다시 누워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2달 후에는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 실천 전략은 하루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낮 동안 너무 활동이 적고 저녁에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체내 수분 순환이 뒤틀리면서 야간유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엔 햇볕을 충분히 쬐면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햇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에 빛을 많이 보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수면 질도 좋아집니다. 또한 낮 동안 몸을 너무 쉬게만 두면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20분 산책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햇볕 아래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생체 시계가 조절되고 신장 기능과 방광 기능이 균형을 찾습니다. 반대로 오후 늦게 과도한 운동이나 찜질방, 사우나는 몸의 수분을 과도하게 빼고 밤에 소변 생성량을 늘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자기 전 수면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 끄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야간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은은한 조명을 켠 채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 조절, 감사일기 작성 등을 권해드립니다. 감사일기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며 수면의 질까지 높여줍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를 글로 적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은 단순한 감정 정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줄이고 뇌의 피로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적 권위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 비뇨기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야간유가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사고 위험이 2.8배, 수면질 저하로 인한 우울증 발생 위험이 2.4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다 깨는 불편함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한노인병학회에서도 야간유는 노인 건강에 중요한 경고 신호로 보고 있으며 초기부터 철저히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에 집중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3%가 야간유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낮 시간 활동성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야간유를 단순한 고령 현상으로 여기고 방치할 경우 인지 저하와 우울증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나이 들었으니 밤에 깨는 건 당연하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이 작은 신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한다면 노후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수면에 있어 환경 조절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 국립수면재단 NSF는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 환경이 수면 지속시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도, 온도, 소음, 습도, 침대 상태가 모두 수면 효율에 영향을 주며 특히 블루라이트 차단 조명, 조용한 환경 조성, 수면 전 30분 정적 루틴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도 침실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TV 소음, 휴대폰 진동음, 형광등 같은 강한 조명, 혹은 너무 두껍거나 얇은 이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은은한 조명의 취침 등 소음 차단, 귀마개,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 등을 점검해 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천 전략.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매일 밤 당신의 삶의 질을 회복시켜줄 강력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 저녁 6시 이후 수분은 줄이기. 2. 다리 올리기 30분 습관. 3. 자기 전 무조건 화장실. 4. 깨도 참을 수 있으면 다시 눕기. 5. 수면 환경 조성 및 스마트폰 멀리하기.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저녁에 물 안 마시겠습니다. 자기 전 꼭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하세요. 그것이 통잠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다 깨지 않는 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